다음은 애니멀부 김성일 기자. 개똥도 약에 쓰려고 하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개똥이 어린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넘쳐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놀이 공간에 침투한 이런 개똥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똥 같은 매너. 어느 날 새벽 운동을 하던 김 씨가 반려견과 산책 중인 한 여성을 보게 됩니다. 지나가려던 찰나에 김 씨가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을 하는데요. 바로 이 여성이 자신의 반려견이 싼 똥을 치우지도 않고 주머니에 있던 휴지를 그냥 냅다 위에 던져버리고 그대로 가버린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휴지에 가려져 있던 이 개똥이 수많은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딱 밟을 만한 위치에 딱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일부 몰지각한 견주들이 치우고 가지 않은 개의 변, 일명 개똥지레라고 하거든요. 강아지가 싼 똥이 더럽다, 그리고 치우기 귀찮다, 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비양심적인 견주들 때문에 길거리에 곳곳이 좀 더럽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개똥이 사람에게 그 옮기는 병이 있는데 개회충 감염입니다. 이 개회충 감염된 그 개의 똥이 땅에 있으면 그 땅에 있는 흙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흙을 사람이 또 손으로 만지게 되고 그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입에 댈 경우에는 개회충 알이 그 인체 내부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 개회충 알이 인체 내부로 들어가서 몸 안에 있다가 부화하게 돼서 사람의 그 간이나 장, 눈 등의 그 다양한 신체 기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는 5살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들어온 후에 저녁 때쯤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기 초기 증상이라 생각하고 이제 감기약을 먹이고 재웠어요. 근데도 열이 식질 않고 심지어는 이제 몸을 팍팍 긁기 시작합니다. 2달 정도가 지나자 이 아이가 결국에는 앞을 보지 못하게 돼요. 병원 진단 결과 눈에 들어간 개회충의 망막세포를 파괴해서 실명이 이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는 안전과 위생 문제로 반려견들 출입을 금하는 곳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 2015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놀이터에 그 모래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절반이 넘는 곳에서 개회충은 물론이고 각종 기생충들이 이제 발견이 돼서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반려견이 그 개똥지레를 남기지 않도록 뒤처리까지 깔끔하게 하는 것이 반려견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뭐 어렸을 때 흙장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그런 장난을 안 해서 면역력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뭐 흙 만지고 이러는 거는 오히려 낫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우리 흙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친구를 흙을 먹이기 위해서는 나도 먹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쟤를 먹이기 위해서는 진짜 맛있다고 이렇게 하면 근데 야, 우리 우리 예전에 그렇게까지 험하게는 안 했는데. 야. 부산에서 안 먹었어요 흙을? 아니 이거만 했죠. 흙을 먹는 척하면서 요 손가락 짚고 요걸 먹었죠. 먹진 않았죠. 그러게요. 근데 요즘 애들은 참 어쨌든 흙도 마음대로 뭐 못 만지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그 놀이터 모래를 소독을 해주면 가장 좋은데 뭐 놀이터가 지역에 뭐 한두 곳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놀이터 바닥을 폴리우레탄으로 시공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래를 소독을 한다 손 치더라도 개가 들어와서 한번 또 이를 보고 나가면 그건 뭐 말짱 꽝이잖아요. 이걸 뭐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개가 이제 개회충에 감염이 되더라도 그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아지가 그 항문을 자주 이제 비비면서 배변을 보니까 이제 개회충이 이제 발견했다는 견주도 있었고, 그리고 뭐 강아지가 배가 부풀어 오르고 구토를 했는데 토사물을 보니까 개회충이 발견했다 이런 견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뭐 이미 그 개회충의 감염이 좀 심각하게 진행된 정도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구충제를 정기적으로 먹여서 감염전 예방하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합니다. 원래 옛말에 똥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무서워서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개똥 문제가 개회충 감염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개똥을 밟고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거나 엉덩이뼈가 골절된 사람도 있고요. 잘못 넘어지게 되면서 그 뇌출혈을 일으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미끄러워서? 아니 치우지 않은 개똥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요. 어떻게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개똥 치우지 않은 견주들 신고하면 벌금이 이제 5만 원이 부과가 되거든요. 현장을 포착을 해야 되고 견주의 이제 주소지를 알아내서 신고를 해야지만 벌금 고지서가 이제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신고 절차가 쉽지가 않습니다. 스페인의 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 DNA를 모두 이제 그 수집을 해서 길거리에 개똥이 발견이 되면은 DNA를 추적을 해서 견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현실적인 법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 어렸을 땐 진짜 흑장난 많이 했잖아요. 뭐 맞아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집도 만들고 뭐 흑장난 같은 거 뭐 했던 거 기억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땅 따먹기를 항상 영동을 내 땅이다 이러면서 맨날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 거는 좀 했었죠. 동동동대문 열어라. 그게 그러다가 이제 예쁜 여자 학생이 지나갈 때는 갑자기 가사가 바르륵 빨라지면서 그냥 12시가 되면 문 닫아! 문 안 열리고 막. 왜 문이 안 열려? 고장났어. 어린 것들이 고장났어. 원망스러워라. 자, 김선일 기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저도 가끔 묘미의 그 구축약을 깜빡하곤 하는데요. 견주들이 조금씩만 신경 쓴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예.